윤석열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 체포 당시에 녹화가 된 내용 같은데 우선 입장문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 공수처로 이동하는 사이 기자들한테 이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영상과 함께 나왔는데요. 제목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나오기 전에 해당 영상을 촬영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장문 안에 공수처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내용이 조금 묘사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먼저 관련 수사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일단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거기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 아까 말씀하시는 그 서부지법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말하는 것 같고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은 계속 같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재확인시켰죠.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바가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 뜻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려는 걸로 좀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준원 기자가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얘기에 이제 수사권 얘기가 있었는데 네. 변호사님께 한번 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과연 이 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참 수사권 논란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뭐가 이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공수처법에 공수처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는데 고위공직자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직권남용죄는 포함되어 있지만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수처에서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발견된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입장은 공수처는 이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를 발견하였고 이게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라면 지금 공수처가 이야기한 그 순서대로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절차라면? 이게 또 직권남용을 했는데 내란이 발견되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됐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요. 대통령은 그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란죄하고 외환죄만 기소가 가능하고 직권남용죄는 기소가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그 고위공직자 범죄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포함된다고 해도 이게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가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사건 자체가 비상계엄 사건 자체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가 발견된 사건이라고 보여지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그 내란죄를 위한 수단입니다. 내란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 직권남용이 도구로 사용된 건데 결국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차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발견이 된 거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가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단 의문이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그 자체로도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내란죄를 발견한 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 두 번째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돼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공수처의 주장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공수처에서는 그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있다는 그 주장은 계속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법원은 이제 각각 판사님마다 재판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일선 검사부터 대검 연구관, 뭐 검찰총장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돼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그거를 검찰청의 입장으로 낼 수가 있지만은 법원은 이제 3,000명의 법관들이 모두 각각 독립된 재판권을 갖고 있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가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는 수사권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검찰에서 최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지요. 그때도 검찰은 이제 두 가지 수사권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수처하고 동일한 구조에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범죄와 이와 관련된 범죄라는 것. 이거는 부패 범죄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포함되어 있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 근거로 들었고, 근데 검찰에서는 한 가지 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죄, 이 비상계엄 내란죄의 경우에는 그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청장도 이제 내란죄의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범죄는 이제 공범을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두 번째 수사권의 근거로 경찰 범죄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내 범죄의 공범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이 부분만 인정했고, 이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런 걸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